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유안타증권 역삼 지점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주식시장 급락 이후에 횡보 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3,400선 내외가 지지된다면 좀 길게 봤을 때는 횡보하는 구간 안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박스권을 기록하면서 아직 그 박스권을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부양책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어떤 중국 주식 이야기를 들어볼지 선별하실 때 조심스러우시죠, 주임님? 네, 매우 지금 조심스럽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국유기업이란 이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비롯하여 중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한 중앙 국유기업과 그리고 지방 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이 소유한 일반 국유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 국유기업 개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중앙 국유기업 중심으로 국자위, 재정부, 발기위의 주도하에 중앙 국유기업 소유의 철도, 에너지, 건축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에 일반 국유기업으로 확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978년 개혁 개방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까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 개방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한 경영 자율권 및 이윤 추구 허용입니다. 권한을 넘겨주고 이익을 양보하는 방권 양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를 하고 국유기업에 일정 수준의 재정 능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경영 활동에 의해 생겨난 이윤을 유보를 하여 기업의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의욕을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혁 개방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을 했던 현대기업 제도의 도입입니다. 국유기업 개혁이 급속히 확산된 단계로 국가가 경영을 한다는 그런 국영기업에서 소유는 국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시점인데요. 현대기업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기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사용하여 일률적인 구매와 그리고 판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효율성을 그리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주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혁 개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유자산 및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행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 국유자산 소유 구조 및 국유기업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나타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3년 제16기 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정비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그런 관리 감독과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해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혼합소유제의 확대 발전 계획입니다. 재무부의 재무결산 보고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에 중앙 국유기업 수는 금융기업을 제외하고 14만 개이며 재산은 89조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32조 위안으로 2002년 말 대비 총 자산과 그리고 순자산이 각각 3.6배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개혁 조치들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자위를 통해 국유기업 관리 감독 강화의 활동의 성과로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판단을 하여 본격적으로
혼합 소유제를 확대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위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전 저해 요소들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국유기업의 소유 생산 설비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등의 분류 개선이 불분명하고 장기간 이어진 채무, 노동 조건,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향후에도 이런 보완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혼합 소유제를 확대를 하여 민간 자본의 그런 참여를 장려하고 재산권 구조의 규범화를 추진을 함과 동시에 전문 경영인 고용을 적극적으로実施를 하고 정부와 그리고 간부 체제와 비즈니스 체제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과 권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명확히 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업 관리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국유기업의 개혁의 1차 시행 그룹 리스트가 있는데요. 중앙그룹과 국가개별투자회사는 국유 자본 개편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하고 있고, 중국 건축자재그룹과 신흥재화그룹, 그리고 중국에너지환경공사, 중국의약그룹 등은 혼합소유제, 전문 경영인 영입, 그리고 실적에 따른 연봉제 실시 등을 통해 국유기업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국유기업은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112개에서 4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00강 기업 중에 세계 500강 기업 중에 중국 중앙국유기업은 공정, 건설, 금속, 은행, 채굴 등 분야만 랭킹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업종은 경쟁력은 약한 편입니다. 중요한 영역의 중앙국유기업 합병은 중국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작은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통신 설비 그리고 중앙국유기업의 구조 조정도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국유기업과 그리고 국유기업 그룹들이 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꾀하여 더 좋은 관련된 주가들이 더 좋은 주가 수익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오늘 중국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조금 또 양봉이 기록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연 하락 추세가 여기서 강화될지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하게 될지 오늘장 상당히 또 중국 주식시장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헬로우차이나에서는 국유 기업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 차이나 유니콤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떤 기업이죠? 네, 차이나 유니콤은 1994년 중국의 MIIT에 의해 승인이 되어 설립된 중국의 2위의 모바일 사업자입니다. 우선 호출기와 그리고 GSM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2000년 초에는 CDMA 전국만을 구축을 하며 GSM과 CDMA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한 기업인데요. 2014년 기준 매출 비중은 부가 서비스 30%, 통화요금 27%, 인터넷 데이터 수입 19%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서비스 매출액 점유율은 21.9%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경쟁사 대비하여 네트워크 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2009년 이후에 차별적인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점유율이 약 0.6%포인트 상승을 하며 경쟁사 대비 초과 성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3위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국유기업 개혁안의 일환으로 합병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 향후 시너지, 만약에 합병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 추이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요, 중국 통신사들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통신사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들어볼 텐데, 국내 통신사들은 뭐 통신 사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IPTV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많은 빅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계속 또 파생시키고 있고,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까지 통신사에서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광고를 제가 봤거든요. 중국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 비교해 볼까요? 네, 비교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려면은 중국은 지금 통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그런 사업으로 이제 확장이 불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로 넘어왔고, 이제 포화 상태인 시장을 플랫폼화를 하여 지금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그런 사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 유니콘과 이제 국내 기업을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차이나 유니콘과 비교를 해드릴 국내 주식은 SK텔레콤입니다. 차이나 유니콘과 SK텔레콤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통신사인데요. 차이나 유니콘은 중국 2위의 통신사, 그리고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1위 통신사입니다. 통신에서 벗어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에서 벗어나 이제 데이터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표를 보시면은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차이나 유니콤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 수가 SK텔레콤의 SK텔레콤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 유니콤이 중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의 10배 이상의 그런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 또한 마케팅 비용의 감소와 그리고 일회성 비용의 요인이 소멸이 되며 향후에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과 국유기업 개혁 안에 이슈가 있는 차이나 유니콤의 주가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출소를 함과 동시에 외형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SK그룹 자체가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였고, 그런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M&A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차이나 유니콤은 SK텔레콤의 과거를 닮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처럼 R&D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으로 향후에 영업이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의 그런 증가를 감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 모멘텀이 확보하고 이제 국유기업 개혁안이 이슈가 있는 차이나 유니콤이 SK텔레콤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도 한때 정말 맹위를 떨쳤던 적이 있었죠. 계속 80년대 이후에 상장되고 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까지 엄청난 주가 성장을 보였었는데요. 차이나 유니콤, 그렇다면 어떤 전략 필요할지 투자 포인트와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수혜주로 꼽히는 차이나 유니콤은 중국 인터넷 인구의 그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인구가 약 6.5억 명에 달하며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차이나 유니콤과 그리고 3위 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의 국유기업 개혁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중앙 국유기업은 대대적인 그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112개에서 40개까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존 1위 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의 경우 그 선점 효과와 함께 그 4G 서비스를 단독으로 출시를 하면서 1.6억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를 하였으며 차이나 유니콤은 올해 2월 FDA, LTE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그 4G 사업으로 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차이나 유니콤은 그 아카마이라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인터넷 보안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 업체인 그런 아카마이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기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양사는 향후에 다른 분야로의 제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분야로의 제휴 사업에 대해서 그 SK텔레콤이 밟아온 것처럼 그 통신사를 플랫폼으로 하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일단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일 현재 실시간으로 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그 6%, 그 6 이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폭이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위안 정도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10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6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겠다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우 차이나 유니콤 알아봤습니다. 와, 중국 주식시장 오늘 또 공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7%까지 낙폭을 키워서 지금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까지의 흐름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쪽에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 쪽에 오늘 바로 연기금에 투자가 가능하다면 연기금이 또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줄지도 계속 중국발 소식 좀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우네요. 큰 영향이 없는 듯처럼 보였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1853선 중국 주식시장 급락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 장중 저점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마켓 이마 기장에서 시장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